기하학적 확률의 그 출발점, 근원, 뭐 기원, 하여튼 오래된 대표적인 예, 그 밑에 주에다가 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써놨네요. 여기 기하학적 확률의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수학자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꽁뜨드 뒤퐁.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이래요. 뭔 뜻인지 모르겠네. 예, 이름을 딴 뒤퐁의 바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얼굴은 치우고, 이 문제 읽을 땐 그냥 놔둬. 간격이 L인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평면에, 평행선이, 그러니까, 평면상에 아주 넓은 평면에 간격이 L인 평행선이 쫙,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굴 치우고. 평면상에 평행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있어요. 무한히 많이.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그냥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거죠. 얼마? 길이가 스몰 L인. 요 간격은 라지 L이에요. 평행선의 간격은 라지 L이고, 바늘의 길이가 스몰 L인 그런 바늘을 떨어뜨려요. 그때 바늘이 평행선 중 어느 하나와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풀이를 뭐 보든 말든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평행선이 뭐 있다, 이거. 역시 그림이 소질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놓일 거 아니에요. 바늘이. 길이가 L이라 그럴 때, 스몰 L인. 이 간격은 지금 다 L. 간격은 다 L이고, 이 바늘의 길이는 스몰 L이고, 다. 그럴 때 이렇게 걸치는 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반을 나눠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기만 딱 뜯어보자 이거죠. 다른데 상황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랑 상황이 다 같으니까 요 빗금친 부분만을 딱 뜯어서 보자 이거예요. 빗금친 부분만을. 그러니까 평행선 하나만을 관심 있게 보자 이거죠. 그래서 평행선 하나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얘예요. 요 평행선. 요 평행선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바늘이 지금 하나 탁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늘의 중심, 여기. 바늘의 중심하고 그 평행선, 가까운 평행선하고의 거리를 스몰 d라 그럽시다. 그럼 스몰 d는 0보다는 여기 이퀄 들어가도 되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랑 같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퀄 왜 다 빠졌어? 넣어도 되는데. 나 어차피 나중에 넓이니까는 이퀄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이 각도가 있죠, 또. 이렇게 삥삥 돌아가죠. 그래서 평행하면 바늘이 이렇게 딱 평행하게 딱 이렇게 놓여 있으면 0도.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돌죠? 그러면 요 평행선하고 이루는 요 각을 세타. 그래가지고 쭉 돌려요, 점점점. 이렇게 해서 다시 평행해질 때까지가 얼마냐면 파일 때죠. 그러니까 요거도 이퀄이 들어가겠네요. 이퀄 왜 다 뺐을까? 넣는 게 더 난데. 물론 나중에 확률 구할 때는 그 영향은 없어요. 넓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범위예요. 그 바늘이 일단 딱 놓일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세타와 d의 거리가 D 값과 세타의 값에 따라서 저 바늘이 걸쳐지기도 하고 안 걸쳐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늘의 길이가 L이고
요 높이를 계산해 봤어요. 요거. 바늘의 중심에서부터 삐딱하게 놓여 있을 때 지금 거리를 비교할 거니까 요 평행선하고의 수직한 요 거리. 지금 요거 제가 선으로 그리면 요거. 요 길이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각이 세타니까 2분의 L 사인 세타가 요 값이죠. 그러니까 만나려면 바늘이 평행선하고 만나려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요 식이 돼야 되죠. D 값보다 중심보다 2분의 L 사인 세타가 더 커야 만나죠. 그쵸? 요 위에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지금 2분의 L 사인 세타가 D보다 더 커야지 만나죠. 만약에 D가 더 크면 이게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밑에서 만나지 않나요? 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전돼서 못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기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이 D 값보다 요 값이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제가 다시 그릴게요. 하늘이 이렇게 요게 D고 요게 2분의 L 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더 길어서 여기 있어서 안 만난다 이거죠. 돌아서 밑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건 이미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따지면 필요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디냐면 이게 전체고, 그리고 만나는 경우 만나는 사건을 A라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요 경우라 이거죠. 요게 전체 공간이고 요게 A예요. 그래서 S의 크기분의 A의 크기, S의 크기, S의 넓이분의 A의 넓이, 즉 요거죠. 지금 S의 넓이가 이 사각형이 S의 넓이에요. 얘가 S예요. 요게 S.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D는 0부터 2분의 1까지. 그쵸? 여기. D는 0부터 2분의 1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A는 D가 2분의 L 사인 세타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요 밑에 넓이. 여기가 A인 거죠. 따라서 전체 넓이는 S는 0부터 파이,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L, S. 그 다음에 분자는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L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되죠. 세타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L 사인 세타, D 세타. 적분했더니 값이 얼마? 파이 L분의 2L. 평행선의 파이 곱하기 평행선의 간격분의 2 곱하기 바늘의 간격.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파이 값을, 실험을 통해서 이 파이 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파이 값을.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은 게 있어요.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폭의 바늘 문제로 원주율 파이를 구하는 경우 예예요. 아, 광고가 나오네. 광고 아니네요. 전체 화면으로 했는데 오케이. 소리가 작나요?
우리랑 같게 나왔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비퐁의 반을 문제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파이 값을 그 근사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어디 기하학적 확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인데, 시프트. 버트란트의 현 또는 뭐 버트란트의 파라독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버트란트는 여기 보면 밑에 제가 써놨는데 조셉 버트란트에서 혹시 여러분들 버트란트라는 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유명한 버트란트인데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라서 버트란트가 아니라 베르트랑 뭐 이렇게 아마 읽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뭔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반지름이 원도 참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임의의 현의 길이, 임의로 현을 쫙 그렸어요. 이렇게 이 현을 그렸더니 이 현의 길이가, 이 현의 길이 L이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여기 이제 정삼각형을 이렇게 내접하겠죠?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 보다 큰 확률, 그러니까 L이 A보다 큰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계산해 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이 R인 A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A의 길이. 구할 수 있나? 나 이 계산 안 해봤는데. 시도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지금 A의 길이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고민. A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거는 비공식 과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더라? 까먹었어. 자, 어쨌든
A의 길이하고 L의 길이하고 비교했을 때 L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언제예요? 원이 있어요. 원을 좀, 여기 원을 여기서 그리면 좀 더 좋을까? 여기 원 없나? 이걸로 그리면, 이게 원이, 기본 도형이 원이 다 이상하구나. 취소.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손으로 그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원. 현을 하나 딱 그렸어요. 대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점 있죠, 요점. 요점에 한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을 그려요. 정삼각형을. 대접하는 정삼각형을. 대접 정삼각형. 현의 길이가 요 변보다 길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요 변보다 길어지려면, 한 변보다 길어지려면 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되죠, 현이. 요점을 지나는 현이 여기 P, Q 그러면 Q라는 점이 요거 위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Q라는 점이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있으면 짧아지죠. 요거보다. 한 변보다. 그러니까 그 확률을 P라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전체 원의 길이분의 요 길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뭘로 따지면 돼요? 요 각으로 따지면 되죠. 요 각으로. 중심각. 중심각이고 몇 도? 60도. 그러면 이 원의 여기는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각 180도. 그러니까 180도분의 60도. 3분의 1. 예. 맞은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현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는 현을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냐면 점 P를 잡고 그 다음에 Q를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원주위에 임의의 한 점 P, 그 다음에 임의 한 점 Q 이렇게 해서 현을 그렸어요. PQ를.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중심이 있어요. 원주위에 한 점을 딱 잡아요. P점을 딱 잡고, 이게 P가 아니지. 원주위에 한 점을 잡아요. 임의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 점하고, 중심하고 요 점하고 연결하는 지름을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지름 위에 한 점을 임의로 딱 택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지름에, 요 반지름의 한 점이 중점이 되게 현을 그려요. 이렇게 되게. PQ를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임의의 점을 A점을 잡고 B점을 잡고 그런 거죠.
여기서는 임의의 점이 P점을 잡고 Q점을 잡고 지금 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임의의 점을 A점을 잡고 중심되는 B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수직하게 그리면 PQ를 잡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이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기 반지름이 얼마지, 지금? R. 그럼 요 B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은 요거보다 길어질까요? 한 변의 길이보다. B의 위치가, 예, 이 반지름의 중점을 M이라 그러면,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이 B라는 점이 5M 위에 있으면 돼요. 5M 위에. 그러니까 확률 P가 어떻게 되냐면, 5M 위에 있을 확률은 전체 길이가 R. 그러니까 A, 5A의 길이분의 5M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5A의 길이가 얼마? R. 5M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내접하는 정삼각형하고 딱 수직으로 만나는 요거. 예, 계산해보면 2분의 1 R이에요. 해보세요, 계산. 그래서 2분의 1 나와요, 이거. 여기서는 지금 원주위의 임의의 점 A와 그 OA를 연결하는 임의의 점 B를 잡아서 현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누구? 지금처럼 생각한 사람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현을 그리는데 여기에 현을 그리면 현의 중점이 있잖아요. 중점을 여기다 딱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탁 찍어요. 오케이? 여기 현의 중점 A를 딱, 여기 B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원주위의 한 점을 임의로 하나 택해요. 아, 중점이니까 중점을 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길이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요 중점이 하나 딱 정해지면 요게 딱 정해지나요? 이 현 PQ가? 그쵸. 여기 점을 택하면 요건 무조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그림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려지니까 무조건 연결되죠. PQ가 무조건 결정돼요. 요점 B를 잡으면. 그럼 B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요게 한 변의 길이가 더 커질까요? 정삼각형보다. 아이고, 정삼각형이 왜 이래, 이거. 이거보다 더 커질까요? 어디에 있으면? 그림이 이상하지만.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까요? 다시? 이렇게 그리면 좀 폼날래나? 이걸 지우고. 얘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사실 이게 현의 중점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그려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그려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그려도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점을 아무거나 택하면 되네. 중점이 아니어도 되네. 사실은 그냥 아무 점이면 되네요. 다시 얘기하면 안 가네. 지우고
점 B를 딱 택하고, 그 다음에 원주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딱 택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 이렇게. 연결 Q.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B와 Q를 택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P를 여기 택하면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그럴 때 B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요것의 길이가, 뭐 얘네들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한 변보다 길어질까요?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서 보여줄게요.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생각해 보면 B를 여기서 딱 그리면 이게 B예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점을 하나 이렇게 딱 택해서 그리면 이거 무조건 길어져요. 한 변의 길이보다. 요 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원 안에. 요 원 안에 들어오면 돼요. 바깥의 원이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죠? 요 작은 원, 요 빗금친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2분의 1 R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점 B가 놓일 곳은 전체가 어디냐면 전체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분에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파이 2분의 1 R의 제곱 4분의 1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까요? 생각을 이렇게 한 사람도. 첫 번째 거는 제가 했더니 현을 원주 위에 점 하나 잡고 또 다른 점을 두 개를 임의로 이렇게 택한 거죠. 순서대로 PQ 이렇게 잡았더니 3분의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주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딱 잡아요. 이거 위에 방법하고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는 점을 어떻게 잡았냐면 OA를 연결한 지름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이 결정되니까. 그렇게 두 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원 내부에 임의로 한 점 B를 택하고 그 다음에 원주 위에 한 점 P를 택해가지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랬을 때 B의 위치가 요 내접하는 삼각형 안에 내접원의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더 커져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4분의 1이에요. 자, 여기 1번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원주 위에 점 P 그 다음 점 Q를 잡은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원주 위에 점 A 그 다음에 A와 O를 연결한 반지름의 위에 현의 중점이 되는 점은 딱 B를 잡은 거예요. P, Q 이렇게 잡은 거고, 여기는 O, A점을 잡고 그 다음에 B점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여기서는 저하고 방법을 다르게 했네요. 현의 중점을 잡고, 현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이 각, 현이 놓이는 이 각, 세타를 결정을 했네요. 놓인 각도.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현의 중심과, 현이 놓일 중심과 현의 이 각도, 세타, 평행선하고 이러는 각, 두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중심이 놓이는 각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를, 잠깐만요. 이게 말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설명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합시다. 잘못된 거. 현의 중점과, 다시, 제 설명, 이거 수정해요. 현의 중점과, 그 다음에 원주
현의 중점이 있으면 현의 중점을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그려지잖아. 그냥 한 점만 택했네. 현의 중점을 택해서 현을 그렸네요. 현의 중점을 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 점을 먼저 택하는, 위에서 B를 먼저 택하는 거죠. 예, 그렇게 택해서 그렸더니 4분의 1이 됐어요. 1, 2, 3 어느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틀리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1번 방법으로 선택해서 현을 쫙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2번 방법으로, 요거는 좀 더 진한 거가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있으니까 제가 웹사이트로 가볼게요. 나와라. 화면이 빨랑빨랑 안 나오네. 시간 없는데 우리 학생님들 기다리시는데 조금 여기로 갔다가 나왔네. 똑같은가?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현을 그린 거예요, 이게. 현을 그렸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현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방법으로 현을 그리면 무수히 많이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현을 임의로 그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임의로 현을 무수히 많이 그린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그림처럼, 두 번째 그림처럼, 세 번째 그림처럼. 세 번째는 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좀 뭔가 좀 임의로 택했다면 이게 다 고르게, 가능성이 다 같아야 되니까 고르게 찍혀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봤냐면 이 현들의 중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현의 중점을 찍어봤어요. 어디 갔어? 네, 현의 중점을 찍어봤어요. 여기.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현들을 그리고 나서 그 현들의 중점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 좀 몰리죠?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현의 중점을 찍으면 가운데 몰려있죠? 바깥으로는 좀 흐리게 돼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이건 중점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임의로 그렸다면 현을 임의로 원 위에 현을 임의로 그렸다면 이 중점 찍은 그림이나 현 그린 그림이나 다 이렇게 현의 중점을 그리면 요 위에 있는 요 세 번째 그림처럼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현을 고르게 그렸다면 느낌에는 가운데 그림처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곳도 고르게 퍼져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값은 어떤 것도 지금 틀린 게 아니에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쉬운 예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스마트폰에 노래 10곡, 100곡이 있는데 계절별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관한 노래 30개, 여름에 관한 노래 15개, 가을에 관한 노래 35개, 겨울에 관한 노래 20개에서 100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A라는 작곡자의 노래가 봄 노래가 3개, 여름 노래가 2개, 가을 노래가 6개, 겨울 노래가 1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노래를, 어느 앱은 노래를 택할 때 그냥 랜덤으로, 완전히 랜덤으로 딱 택할 수가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딱 하나 택해요. 그랬을 때 A라는 작곡자의 노래가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가 100개고 A라는 작곡자의 노래가 12개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2, 0.12. 그런데 A라는 사람의 노래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하냐면 계절을 먼저 임의로 택하고 임의의 계절을 하나 택해요. 그리고 그 계절 안에서 A라는 사람의 노래를 택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봄이 택해질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 봄에서 A라는 작곡자의 노래가 택해질 확률은 30분의 3. 그 다음에 여름이 택해질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여름에서 작곡자 A의 노래가 택해질 확률은 1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680분의 191에서 0.1137. 서로 다르죠.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하고. 노래를 임의로 택하는데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요. 자, 뭐에 문제가 있느냐? 뭐에 문제가 있느냐? 100곡의 노래 중에서 한 곡의 노래를 임의로 택한다. 임의. 지금 이 앞에 버트란트의 이 현, 이걸 이제 버트란트의 파라독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도 임의의 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택한다, 랜덤하게 추출한다, 표본을 랜덤하게 뽑는다, 임의로 택한다 라는 요 랜덤이라는 말을, 임의로라는 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임의로라는 이 임의라는 말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택하는 방법이 주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택한다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택해야지 임의로 택해지는 건지 어떻게 택해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어떤 이 풀이가 틀렸거나 문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임의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야 돼요? 택하는 방법을 이 문제를 낸다면 이 버트란트의 현 문제를 낸다면 1번 방법으로 택하는지 2번 방법으로 택하는지 3번 방법으로 택하는지 이 스마트곡 이 문제를 낸다면 1번 방법으로 택하는 건지 2번 방법으로 택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버트란트의 현 파라독스 또는 도서관 파라독스라고도 얘기해요. 도서관 파라독스는 뭐죠? 서가에 책이 꽂혀 있을 때 전체 도서관에 있는 전체 책 중에 수학책이 몇 권이다. 그러면 그때 확률이 얼마냐? 와,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서가 A, B, C, D가 있는데 서가 A에는 수학책 비율이 얼마, B에는 얼마, C에는 얼마. 그럴 때 서가 A를 택해서 수학책을 택할 확률 더하기 서가 B에서 수학책을 택할 확률 해서 계산하면 다르게 나오는 지금 요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그걸 도서관 파라독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 도서관 파라독스 또는 러셀이 아니라 버트란트의 현 파라독스가 생기는 이유는 임의의 현, 랜덤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임의라는 말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여기 확률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제가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주쯤에는. 자, 이것으로 확률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